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화에 소리가 꼭 필요할까요? 표정과 손끝에서 피어나는 수어는 소리를 대신해 마음과 마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언어인데요. 잠시 소리가 없는 이 언어에 눈을 기울여 주세요. 서울시 서대문구에 자리한 한 아파트. 저는 엄마를 만나기 위해 거의 매일 이곳에 들르는데요. 제가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 엄마는 제 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 고열로 청각을 잃은 엄마는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입니다. 음성 언어로 대화하지 못하는 저희 모녀에게 수어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아주 특별한 언어인데요. 사실 저는 이 언어를 본격적으로 배운 지 몇 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표준 수어를 지금 배워서 어머니하고 소통이라던가 또 어머니한테 필요한 일상에서 필요한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일들을 제가 이제 수어로 대신 통역사 없이 자녀가 해야 될 그런 필요한 수어들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 이제 수어를 더 배우고 있는 거죠. 제가 어릴 적 부모님과 소통하고 세상을 이어주던 건 늘 언니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히 수어와 멀어졌고 부모님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해 엄마는 저를 손님처럼 대했는데요. 수어를 배우며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진 지금, 저는 엄마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세요. 네네. 네네. 어머니 동의후에 등록 가능하시죠? 어떤 방법으로? 지금 청각 장애인이신데 동의 녹취를 그냥 뭐 네라는 소리로 해도 됩니까? 어떻게? 네. 네네네. 네라고 하셨네요. 예, 고객님. 어떤 해주셔서 저희. 전화 통화와 같이 청인에겐 너무 당연하고 손쉽게 여겨지는 일들이 농인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인데요. 자동이체 신청 같은 사소한 일도 제가 챙겨야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농인이 직접 그 얘기를 할 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리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옆에 계시면은 네라고 대답해 주세요. 이걸로 되지만 이런 것조차 안 되는 경우도 저는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한 뭐 몇 번은 굉장히 뭐 좀 속상했던 적이 있어요. 엄마가 겪는 어려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외출할 때면 걷는 길마다 생각지 못한 위험이 도사려 있죠. 뒤에 차가 오는데도 모르고 그냥 계속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저는 모르는 동안에 있었겠구나. 그때 한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사들 입장에서는 뭐 안 들리는 걸 전혀 몰랐겠지만. 한의원 진료가 있는 엄마와 함께 거리를 나섰습니다. 우산 들랴 수다 떨랴 바쁜 우리 엄마. 주변 소리를 듣지 못하니 사람이나 차를 제때 피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주변 상황에 더 귀 기울이고 엄마를 꼭 붙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의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되면 엄마의 상태를 자세히 전달하기 위해 신경이 더 곤두서곤 합니다. 평소 수어를 접할 기회가 적은 선생님은 저희 모녀 덕분에 수어에 관심이 생겼다는데요. 농인과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진심이 전해져
더없이 고맙고 기쁜 마음입니다. 막 뭐 안녕하세요 이런 거는 찾아서 저도 보게 되거든요. 뭐 반갑습니다 뭐 이런 건 보게 되는데 저도 그 이상으로도 좀 이해하려면은 조금은 그래도 아주 필수적인 거는 좀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죠.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수어 통역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도와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 환자분도 본인 표현을 많이 하실 수 있으시니까. 요즘 엄마는 한글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복지관에서 한글 수업을 듣고 집에서는 필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요. 평생 수어를 사용해온 엄마가 한글을 배우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치 외국어를 배울 때처럼 새로운 문자와 전혀 다른 문법 체계를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글을 익히면 엄마도 TV를 더 재밌게 시청할 수 있을 텐데요. 그전까진 수어 통역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면 속 수어는 농인이 사용하는 수어와 다른 경우가 있어 방송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농인이 사용하는 수어는 흔히 한국 수어라 불리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한국 수화 언어입니다. 2016년 한국 수화 언어법이 제정되며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됐죠. 이와 별개로 수지 한국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의 수어 단어를 1:1로 매칭시킨 청인식 수어인데요. 한국 수어와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죠. 강의의 한창인 이분은 변강석 교수입니다. 국내 최초 농인 언어학 박사로 농사회와 수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수어 통역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공감하며 조심스레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국내 최초 농인 언어학 박사로서 변강석 교수가 가장 힘을 싣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수어 문학입니다. 수어 문학은 수어를 기반으로 작가의 감정과 이야기를 표현하는 문학을 말하는데요. 손짓과 표정만으로 작가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소리 없이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수어가 가진 소통의 힘이죠. 저는 농인에 대한 편견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봐온 코다입니다. 코다란 농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청인 자녀를 말하는데요. 가끔 같은 배경에서 자란 이들과 만나 고민을 공유하고 수다 떠는 시간을 가집니다. 수어 잘하겠네. 이게 항상 1번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하지만 저도 수어를 배운 지 공식적으로 수어를 배운 지 저는 5년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지금 농아인 복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위해서 좀 배운 거지. 사실 집에서는 수어를 기반한 홈사인을 사용을 했어요. 네, 이런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 부모님 뭐 농인이야, 청각장애냐 얘기하면 막 이거부터 이제 동정의 시선. 진짜 뭐 힘들었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저희 가족 되게 재밌게 지내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사랑도 많이 받고 이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꼭 이제 남들이 들을 땐 너무 불우한 가정. 너무 안쓰러워. 어머 어떡해. 이렇게 동정의 시선을 받는 게 사실 너무 불편했죠. 근데 지금도 많이 아직도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저희의 수다는 언제나 농인사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자 우리의 생활과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심엔 농인복지가 있습니다. 소통역사가 그냥 제일 베스트죠. 그러니까 저는 그 상상도 했어요. 무슨 박물관, 무슨 전시, 그럼 무조건 수어통역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농인분들이 와서 왔어요 하면서 이제 통역을 해드리고. 근데 서울에서 코다들과 함께하며 더 깊이 농사회에 스며든 저는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저의 전문성을 살려 농인과 그 가족이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요즘 저는 농인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고민하며 상담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농인이 가진 심리적 어려움과 기쁨, 슬픔, 모든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행복에 작은 힘을 보태고 싶은 겁니다. 저의 인생 목표가 하나 이제 생긴 거죠. 제가 청인사회에서 길렀던 전문성을, 심리상담이라는 전문성을 이제 농인사회, 농인들과 함께 그것들을 좀 펼쳐보고 싶다는 제 인생 후반부 목표가 생겨서, 그래서 지금 그 농인 심리상담, 농인 가족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청각장애는 소통장애라고들 합니다. 소통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농인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곳이 바로 농아인 복지관입니다. 청각장애 인물들은 눈으로는 보이는데 내가 자유롭게 가서 내 의사를 전달할 수가 없고 내 감정을 교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욕구에 맞춰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고 있고 조금 더 질적인 서비스,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전문 직종이나 전문 양성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포커스를 좀 가지고 또 있고요. 정보 접근을 더 강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단 6개뿐인 농아인 복지관. 소통의 한계로 도전이 힘들었던 농인이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도록 다양한 복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춘 드론, 코딩 교육과 다양한 일자리 교육 등을 제공하며 정보 격차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그중 저의 최근 관심사와 맞닿아 있는 복지 활동도 있습니다. 바로 전문 농인 심리 상담사가 진행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삶 안에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도 병이 생기시고 어려움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나는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다른 전문가한테 이야기할 때 항상 수어통역사 선생님을 모시고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의 병을 좀 해소하고자 심리치료 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농인 내담자의 고민은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농인만의 특수한 어려움은 분명 존재하는데요. 신주화 심리상담사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내담자의 경험에 공감하며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같은 언어와 같은 시선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심리 상담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 많은 농인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 소중한 상담의 기회가 더 많은 마음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늦은 저녁까지 연습에 한창인 한 밴드를 만났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바로 농벤저스.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농인으로 이루어진 밴드인데요.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이들이 음악을 즐기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결성된 밴드죠. 성인 보컬 1명을 제외하고 멤버 전원이 청각장애를 가진 농벤저스. 이렇게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는 비결이 궁금한 분도 계실 텐데요. 약하게 남아있는 청력과 악기의 진동, 그리고 지도 선생님의 수신호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케이. 맨 마지막은 스리 씨가 도미노로 그때 한번 농인 맞춤형 음악 커리큘럼이 절실한 상황에서 청각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덕분에 음악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불태울 수 있게 됐답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주로 느끼는 거는 다르지 않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농벤저스라는 이 밴드에서 대중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농인이지만 우리도 충분히 이 음악을 해나갈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고, 좀 동기부여를 주고자 하는 팀이고. 수준급 연주 실력의 소유자들. 한 곡의 노래가 손에 익기까지 3, 4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비록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깊은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음악을 할 수 없다는 편견을 하나씩 지워가며 무대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도전하는 이들의 모습, 아름답지 않나요? 세상과 편견 없이 소통하길 바라는 멤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자작곡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음악과 함께한 이 시간이 나를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소중한 경험을 선물해 준 듯합니다.
이번엔 특별한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센터를 찾았습니다. 옛날에 통장은 도장 찍고 뚜껑 덮어주고 그 종이 통장을 생각하시면 되고 은행원이 하나씩 기록해서 도장 찍던 그거. 은행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수어 단어를 익히는 데 한창인 이들. 농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꿈꾸며 수어를 배우는 손그라미 동호회 회원들입니다. 제2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수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를 또 제가 배워 습득을 한다는 게 되게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동호회 활동에 진심인 이들은 햇수로 4년째 한 달에 2번씩 만나 수어를 공부한다는데요. 더 나아가 청인들에게 수어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다양한 공연도 펼치고 있죠. 뜻이 맞는 사람들이 좀 모여서 봉사도 할 겸 수어도 같이 공부할 겸 해서 만든 동아리인데요. 처음에는 공부를 하려고 모였다가 수어 노래를 해보고 수어 연극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수어 공연 전문팀으로 목적을 달리하여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어 공연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연습 현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건 유튜브 영상에서 나온 거고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걸 저희들한테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이거예요. 이거. 노랫말 수지 한국어. 그러니까 직역.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 이게 그 단어로 따지면 다 맞아요. 뭐뭐 하는 줄 알았다. 뭐 하는 줄 알았다. 근데 이제 그렇게 쓰기보다는 나는 나를 봤을 때 나는 내가 봤을 때 빛나는 별인. 이게 단어 이어가는 것보다 의미 전달이니까. 노래 가사에 수어를 매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지도를 통해 좀 더 농인의 언어에 가까운 수어를 구사하는 겁니다. 원하는 거? 농인들이 그런 수어 노래하는 영상이나 공연을 봤을 때 너무 이상하고 어색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 입장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런 간격을 조금 줄여드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는 거, 제 역할은 그 정도예요. 수어를 알리고 싶고 낯선 언어로 그냥 몸짓으로 보지 않고 이거를 언어로 소통하는 걸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이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 노래조차도 가능하면 농식으로 좀 설명을 풀어서 공연을 하고 있죠. 사실 청인들에게 수어란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언어인 만큼 왠지 멀고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그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청인에게 익숙한 노래라는 수단을 활용합니다. 수어가 청인의 삶 속에 스며들어 익숙한 존재가 되길 바라는 건데요. 농인 가족으로서 수어를 알리려는 노력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조금 그런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드는 그 방향으로 좀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계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아직도 멀었지만 그냥 작은 거 한 단계. 그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기특해라고 말이라도 한다면 그거라도 저희는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어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닌 누군가의 모국어이자 닫힌 세상의 문을 열어주는 언어입니다. 농인을 위해 사회가 변화해 나가야 할 지금. 조용하지만 뜨거운 열정이 담긴 이 언어를 모두가 함께 나눌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똑같은 답을 말하는 조각난 세상 매일매일 부딪히는 무렵화음 그 틈을 파고드는 멜로디
새색 세상이 신나는